안녕하십니까. 심윤섭입니다. 도보 여행을 마치고 뭔가 좀 마무리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에필로그를 짧게 하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번 도보 여행이 성균관 대성전에서 부여, 백제, 금동, 대향로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준비 단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출발지와 도착지는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을 해놨었죠. 그러니까 5년 뭐 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출발은 성균관 대성전에서 뭐 제가 공자님 제자니까 공자님께 고유를 하고 제 고향인 부여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부여 박물관에 가면 제가 생각하는 부여의 제 자랑거리 제1호 백제 금동 대향로가 국보인데 예,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볼 적마다 그 감동을 받는데 그 향로 앞까지 딱 이렇게 가기로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디를 거쳐갈까? 경로를 쭉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좀 그동안 찾아보고 했는데 우선은 뭐 과거에 이제 그 유생들이 이렇게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던 그 경로를 좀 따라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경로를 찾으면서 이제 주변의 지인들께 이렇게 도보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도 묻고 하는데 그 경로가 많지가 않는 거예요. 보행자 도로만 지금 우리 전국에 이렇게 여러 무슨 길, 서해안길, 파랑길 뭐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과거에 저 선비들이 오르내리던 그 길이 있을까? 그러면 참 좋겠다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 길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조사하고 하다가 뭐 이제 과거에 그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 어, 휴양차 그리고 뭐 이렇게 음, 피부병 같은 걸 뭐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온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온양에다 행궁을 지어 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했던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온양까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했죠. 아마 그 길이 결국은 선비들도 그 길을 따라서 오르내렸을 겁니다. 이 호남, 충청 이쪽 지역 선비들은. 음, 그러나 꼭 그 길만이 아니고 이제 몇 개의 길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경로를 확정한 게 이렇습니다. 성균관에서 출발해서 과천 1박, 그 다음에 수원 2박, 오산, 평택, 온양, 마곡사, 공주, 탄천, 부여 이렇게 해서 9일을 잡고 걷는 날은 9일이고 하루 이제 저희 고향 그 박실원에서 하루 이제 쉬고 어, 편안히 쉬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총 10일간의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옛 그 왕들은 이 수원에서 오산 평택 이 중간 여기에 직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직산. 예,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직산에서 하루 머물고 온양까지 이렇게 갔는데, 수원에서 직산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가 제 상황으로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여기를 이틀을 잡았었습니다. 계획은. 그리고 여기가 3일차, 4일차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3일차가 제일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여기를 짧게 잡았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경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성균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과천에 가니까 숙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덕원까지 갔습니다. 한 4km 이상 좀 더 걸었던 것 같아요. 인덕원에는 숙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덕원까지 가고 그 다음날 수원에 가니까 뭐 오전에 수원 화성에 도착을 해서 좀 수월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여기 수원에서는 화성도 좀 보고 하기 위해서 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이제 오산, 여기가 3일차인데 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오전에 도착을 하니까 동행하시던 이제 송 선생님하고 얘기가 이거 너무 짧다. 그리고 우리 몸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 일정이 이제 멀기 때문에 다음 날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 놓읍시다 해가지고 어, 그 조금 더 가니까 그 어디더라? 이제 지금 이 진위라는 곳이 도착이 됐는데 거기서 자려고 했는데 숙소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평택까지 가고 평택에서 온양에서 또 유구, 그다음에 예, 마곡사를 거쳐서 이제 어, 공주에서 탄천 또 쉬지 못하고 부여 이렇게 해서 총 8일이 걸렸습니다. 네, 1일 휴식하고 그렇게 이제 좀 어, 결국은 변수들이 이제 생긴 건데요. 이 변수를 여행자들은 이제 늘 좀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하시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원래 계획대로.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변수가 생깁니다. 우선 뭐 이렇게 거리를 조금 더 당겨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숙소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덕원에서 숙소를 잡기 위해서 과천에서 인덕원까지 더 가야 됐고, 또 이제 마지막 그 숙박지로 탄천을 잡았는데, 여기는, 저의 실수였죠. 공주 유수 호스텔이 있어가지고, 제 옛날 생각해서 유수 호스텔이 일반인들도 숙박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공주 유수 호스텔은 굉장히 규모가 크게 단체 학생들만을 이렇게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날은 완전히 중학생들이 만 원이 돼가지고 뭐 도저히 빈틈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공주 유수 호스텔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우리처럼 뭐 두 사람이 가는 경우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더라고요. 인원이 적으면 이제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변수들까지도, 미리 사전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준비물 중에서도 이제 저는 비상용 신발을 하나 이렇게 에, 더 가지고 갔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신던 신발이, 저는 등산화를 신었는데요. 뭐 여러 사람들이 등산화는 좀 무겁고 안 좋다 했는데, 제 발에는 제일 지금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편하고 잘 맞는 신발이 등산화였어요. 그래서 등산화를 신고 출발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꿔 신으려고 평소에 신던 신발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 신발이 너무 오래 신은 신발이다 보니까, 요새 신발은 그 이제 소재가 오래되면은 이렇게 삭아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 신발이 그, 그 떨어져 나온 그 알갱이들이 신발 속으로 모래가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이튿날 그 비 오는 날 신고 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은 하기는 했지만, 비 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신발이 또 하나 가볍고 이런 걸로 준비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요즘 신발들은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예, 좋은 신발, 이렇게 발에 잘 맞는 신발이면은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신발이 잘 만들어져서. 그리고 저는 이제 동행이니, 네, 동행하던 벗이 이 바둑을 저와 같이 이 동호인 모임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 그런 데서 같이 활동하는 분이라서 서로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바둑판을 준비를 했어요. 뭐 약간의 짐은 되지만 이 바둑판을 가지고 가서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뭐 중간에 쉴 때, 또 꼭 뭐 이제 시원한 정자에서 좀 꼭 한 판은 또 멋있게 한번 두어보자. 그런 이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의암마을 정자에서 두었던 그 바둑,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계속 바둑을 두었어요. 숙소에서도 두고, 너무너무 그 취미가 같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미를 같이 하는 분과 동행을 하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병이 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배탈이라든지 음식 관계로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걸 염려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발가락에 물집이, 왼쪽 새끼발가락에 저는 물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래도 뭐 더 이상은 없었고, 그 약간 이제 걷는데 불편했어요. 그 후반부로 가면서. 그리고 제일 문제는, 사실 군대 생활하면서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이 오래 걷다 보니까 그때 다쳤던 그 아픈 상태가, 똑같은 상태가 재발이 되더라고요. 이게 골병든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좀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저로서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군대에서 다쳤던 그 무릎, 아, 그 통증이었습니다. 괴로웠어요. 후반부로 오면서 굉장히 힘들고, 동행하는 분께도 좀 누가 되기도 하고, 어,
제대로 못 걸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계획을 변경을 하니까 이제 이틀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숙소가 없어서 그냥 마지막에도 탄천에 숙소를 못 잡아서 그냥 부여까지 가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날이 월요일이 돼가지고 공주 박물관도 쉬죠, 부여 박물관도 쉬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도착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박물관이 월요일 날 쉬는 거 이런 것도 그래서 원래대로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은 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계획을 막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참 그러면서도 또 이 도보 여행의 묘미라면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단체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수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그런 느낌, 그런 경험 이런 거를 해보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도보 여행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물관은 부여박물관은 이제 예, 송 선생님하고도 이미 가본 적도 있고 그 백제 금동 대향로는 저는 여러 차례 보고 했기 때문에 송 선생님도 이제 보고 그래서 귀경길에 공주박물관만 거기 왕릉원하고 송살리 왕릉원하고 공주박물관을 관람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고, 이번 여행이 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아주 힘이 들었어도 매우 행복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기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글을 쓰는 거를 제가 게을리하고 했는데 이번 여행을 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또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 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더 다른 것보단 더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자서전 겸 여행기를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필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